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9일 경호 세 번째 기사 1404년 명 영락 2년 각 품의 관음과 서인의 분묘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상정케 하다. 예조에 명하여 각 품의 서인의 분묘를 대한 금하는 바 한 개의 보수를 상정하였다. 1품의 묘지는 90보 평방에 사면이 각각 45보이고 2품은 80보 평방, 3품은 70보 평방, 4품은 60보 평방, 5품은 50보 평방, 6품은 40보 평방, 7품에서 9품까지는 30보 평방이다. 서인은 5보 평방인데 이상의 보수는 모두 주척을 사용한다. 사표 안에서 경작하고 나무하고 불을 놓는 것은 일절 모두 금지한다 하였으니 전조 문왕 37년에 정한 제도를 쓴 것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9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충청 전라도의 백성들 사이에 유언비어가 돌다. 백성들에게 와전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이러하였다. 재상이 인조를 갖출 때는 대낮에 길을 가다가도 만일 범마하거나 회피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죽인다 하였다. 인조는 구종을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삼부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호패법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다. 하윤이 말하였다. 행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합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오부와 각 품의 하인을 징발하여 송악산 송충이를 잡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올량합 만호 파을소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상호군 김정준에게 사신 응대할 준비를 시키다. 옷과 포를 주었다. 만호에게 겹옷과 갓, 신 각각 하나, 면포, 흑마포, 백저포 각각 한 필씩을 주고 백호 세 사람에게는 각각 흑마포 한 필, 백저포 한 필을 통사에게는 흑마포 한 필을 주고 상호군 김정준, 호군 조가물 등을 동북면에 보내어 사신에게 응대할 사의를 일렀으니 왕가인이 장차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바을소는 곧 바아손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사은할 박물과 마피를 살펴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요동천호 왕가인이 동북면 여전족에게 보내는 칙서를 가지고 오다. 요동천호 왕가인이 치규를 받들고 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교에서 맞아 사신과 함께 태평관에 머물러 백관을 거느리고 칙서에 절하고 고두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신과 더불어 사사 예를 행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칙서에 이르기를 삼산 동로올 등처의 여진 지방 관민인 등에게 치규하여 알린다. 지금 짐이 대위에 올라서 천하가 태평하고 사해의 안팎이 모두 한 집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서로 통속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에게 포악하게 하면 어찌 편안히 쉴 데가 있겠느냐. 지금 짐의 말을 들으면 인신을 주어서 스스로 서로 통속하게 해야 하고 사냥하고 방목하여 각각 생업을 편하게 하고 상업을 경영하고 매매하여 편의대로 왕래케 하여 함께 태평의 복을 누리리라. 지금 삼산, 동로올 등 11처의 계관, 만호, 영마합, 삼산천호, 이영리 불화, 동로올 천호, 동삼합, 동아로, 홍금천호, 왕올란, 함란천호, 주번실마, 대신천호, 고난, 도불리천호, 김화실천목, 해동천호, 동기동, 아사천호, 주인홀, 알합천호, 유설혈,
아도가 천호, 최교납, 최완자를 초유한다 하였다. 삼사는 북청을 말하고 돋고 오른 단천을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왕가인의 양력. 왕가인은 본래 아조 동북면의 향화인인데 태상왕의 잠저 때 휘하가 되어 태상왕의 전발에 힘입어서 벼슬이 추밀에 이르렀다. 고 황제 때 소환이 되어 이름을 수로 고치었는데 이때 이르러 이미 15년이나 되었다. 처자가 모두 잘 있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왜군이 영광군에 침입하자 지군사 정정이 싸워 물리치다. 화살 맞은 군인이 6, 7명이나 되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5일 을의 첫 번째 기사 왕가인이 태상전과 상왕전에 조회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청화정에서 왕가인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진주에 도망갔던 강거신을 죽이다. 처음에 거신이 도망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진주에 숨어있다는 말을 듣고 순금사에서 거신의 아내를 형벌하고 그 있는 곳을 물으니 아내가 처음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다가 매를 많이 맞으니 말하였다. 비록 나를 중하게 형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베어 죽일 죄를 범하였으니 나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있는 곳을 알지라도 어찌 감히 내 목숨을 아끼어 참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사가 탄식하고 대우군 정경을 진주로 보내어 잡아서 베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가품 관리들이 인사를 나누고 공문을 주고받는 규례를 다시 정하다. 가품에 절하고 업하는 예도와 문자로 서로 통하는 식을 고쳐 정하였다. 예조에서 장신하기를 1. 정일품이 서 있으면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이 자리 앞에 나아가서 서로 대하여 절하고 그 돈수, 공수하는 것은 이미 정한 예에 의한다. 1. 종이 품에 먼저 이른 자가 북향하였으면 뒤에 이른 자가 한번 절을 하고 정이 품 이상이 이르면 종이 품이 뜰에서 맞아 당에 올라 북향하였어서 한번 절을 하며 정이 품 이상이 또 이르면 다시 뜰에서 맞지 않고 함께 북향하여 서서 기다렸다가 절을 한다. 1. 종이 품이 정이 품 이상을 맞을 때에는 평신 공수하고 섰다가 상관이 행두의 첫 줄에 나아가서 서면 하관이 궁신하고 상관이 답업한다. 종일품, 정일품, 종이품이 정일품을 맞을 때는 위와 같이 업하고 정일품은 서로 대하여 업한다. 1. 일품 이하가 차등이 있는 자에게는 관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수하여 답례하고 한등을 격한 이하 사람은 이미 정한 예에 의하고 친척과 사장에 대하여는 우대하는 편을 따라서 답례한다. 1. 차등이 있는 자가 평신하고 서서 이를 품하면 서서 대답하고 한등을 격한 자가 궁신하고 서서 이를 품하며 앉아서 대답하고 이등을 격한 이하 사람은 이미 정한 예에 의한다. 1. 종일품 아문과 종일품 사신과 정종이품 사신이 정일품 아문에 대하여는 첩정이라 하고 각 아문과 사신이 동등인 자에게 대하여는 평관이라 하고 한등 이상 높은 아문에 대해서는 첩정이라 하고 그 행수가 더불어 한등의 차이가 있는 외에 한등을 격한 이하의 사람 모두 이름을 쓰고 수교를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각 아문이 한등을 격한 이하 아문에 대하여서는 차부를 사용하고 사신과 수령도 같고 대소사신이 차사원이 수령에게 대하여서는 각각 직품에 따라 또한 동등, 차등, 격등의 예를 쓰고 각 관의 수령이 각각 주군사에 대하여서는
하첩이란 말을 쓰기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여칭을 경사에 보내 종계의 정정 및 억류자 송환 등을 살해하다. 참지 의정부사 여칭을 보내어 경사에 가게 하였으니 종계를 개정하고 구류한 사람을 방환하고 연려전을 준 것에 대하여 살해하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김승주 및 명예 억류되었다가 송환된 곽회룡, 오진, 조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승주로 참판 승추부사를 삼았다. 승주가 모상 중에 있었는데 이날에 길복을 입고 사은하였다. 곽혜룡으로 판군기 감사를 삼고 오진으로 내자윤을 삼았다. 조서와 송희정 등은 모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관직을 더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왕가인이 동북면으로 떠나자 동교에서 전송토록 의정부에 명하다. 김승주로 접반사를 삼아 보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으로 들어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곽혜룡, 오진에게 갓 신등을 하사하다. 각각 하나와 옷, 갓 신 각각 하나와 옷 한 벌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주윤단에게 흑마포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 흑마포, 면포 각 한 필과 백저포 두 필을 주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송희정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판서운 관사 황하준을 수원으로 귀양 보내다. 송희정이 경사에 갔다가 장류가 되었는데 하준이 그의 아내를 얻었다가 희정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별거하였다. 희정이 이름에 하준을 귀양 보내고 희정의 아내는 장을 때리었다. 오진의 아내도 역시 개가하였기 때문에 장을 때렸는데 그의 후부는 이미 죽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연복사의 오청답에 연기와 같은 기운이 도니 중들이 상스럽게 여기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5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문가학을 순금사에 가두다. 처음에 가학이 그의 처자를 진주에 데려다 두고 돌아오겠다고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미 9달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학이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나를 속인 것이 심하다 하고 순금사에 명하여 진주에 이문해서 칼을 씌워 잡아 올리어 곧 하옥시켰다.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삼도 채복사 박자청이 복명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오수 등이 소무역과 화자를 돌려보내는 데 대한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다. 조정사신 장인사 겸 한천모가 홍려시 서반 오수 행인 이영 등이 왔다. 오수 등이 예부의 자문을 싸가지고 왔다. 1. 농정을 위한 일 영락 2년 2월 22일에 명나라 본부 상서 이지강이 공부 상서 황복 등의 관원과 함께 봉천문에 일찍 조회하여 성지를 헌봉하였는데 근자의 건문이 조훈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서 군사와 백성들이 많은 해를 입었는데 지금은 천하가 태평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각각 생업을 편히 한다.
다만 요동에는 소가 적고 조선국은 요동과 접경하여 소가 많이 나니 너희 예부는 사람을 보내어 조선국왕에게 말하여 알렸어 저들로 하여금 쓸만한 경우 1만 필을 뽑아서 요동도사에 보내게 하되 소 한 마리에 견 한 필, 소포 4필로 하고 그것을 입으로 운반하여 요동으로 가서 요동도사에 넘기고 진료 천호소의 저자에 세워 만일 저쪽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매매하기를 요구하거든 그 편의를 들어주라 하였으므로 그대로 험준하는 외에 지금 성지의 사의를 갖추고 본국에 이자하여 알린다. 1. 진공을 위한 일 근자의 조선국에서 보낸 화자 35명을 사역원 부사 강방우를 시켜 경사에 데려가게 했는데 중도에서 병으로 죽은 2명을 제외하고 남한 등 33명에 이르러 이를 내부로 보내었다. 영락 2년 2월 23일 본부 상서 이지강 등 관원이 늦게 우순문에 조회하여 앞의 사유를 써서 아래고 성지를 받들었는데 이들 화자 중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으니 도로 돌려보내고 국왕에게 말하여 따로 몇 사람을 좋은 자를 뽑아 보내게 하라 하였으므로 지금 온 사신 강방우를 시켜 이를 영솔하여 데려가게 하는 것 외에 본국에 이자하는 것이니 험의하여 시행하라. 임금이 사신을 서교에서 맞이하였다. 막차에 들어가서 사신을 기다리다가 사신이 장차 이름에 장막 밖에 나와 서 있었다. 사신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사람을 시켜 임금에게 빨리 말에 오르라고 고하니 임금이 좋지 않은 기색이 있었다. 대궐에 이르러 사신과 더불어 전상에 오르니 사신이 좌우를 물리치고 임금을 꿇어앉게 하고 오수가 높은 소리로 소를 산다는 자문을 외웠다. 임금이 듣고 다시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것은 자문이니 내가 친히 보겠소 하니 오수가 곧 자문을 임금에게 주었다. 한 천모가가 짧은 종이를 임금에게 주었는데 고황제 때 나온 화자의 성명을 쓴 것이었다. 임금이 모두 보고 예를 행하여 마치었다. 나와서 경영청에 좌기하여 근신에게 이르기를 오늘의 일은 불편하였다. 비록 조수를 받던 사신이라도 모두 나를 보고 말에서 내려 그 예가 매우 공손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다만 자문뿐인데도 나를 보고 말에서 내리지 않고 사람을 시켜 말에 오르라고 고하였다. 경들은 어째서 나를 장막 밖에 나가서 보게 하였는가 하였다. 박성명이 대답하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조수를 받던 사신이라도 모두 말에서 내렸으므로 이 무리들도 반드시 말에서 내릴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수의 속임수가 심하다. 좌우를 물리치기에 내 생각에 밀지가 있는가 하였더니 매우의 자문을 외웠다. 하고 또 황제가 청구하는 것이 많다 하였다. 김과가 말하기를 예전에 천왕이 부의를 구하고 수레를 구하고 금을 구하였는데 춘추에서 그러게 여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특별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교육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금성이 화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자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19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진헌색에게 소무역을 맡게 하고 관찰사에게 화자를 선발하게 하다. 중의의 시산 각 품으로 하여금 품등에 따라 소를 바치게 하고 자원하여 소를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게 하고 또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화자를 뽑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형 혹성이 태백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한 천모가 등이 태상전에 조회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한 천모가 등에게 갓 등을 하사하다. 갓 신을 주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제주도 토관의 명칭을 개정하다. 동도 천호소를 동도
정해진으로 하고 서도천호소를 서도정해진으로 하고 도천호를 도사수로 하고 상천호를 상사수로 하고 부천호를 부사수로 하고 도지관을 도주관으로 하고 성주로 도주관 좌도지관을 삼고 왕자로 도주관 우도지관을 삼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 판사 김관도를 시켜 왕가인에게 술을 보내다. 궁원을 싸가지고 왕가인에게 보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도의 전답과 호구수를 아래다. 충청도는 전지가 22만 3,090개월, 호가 1만 9,561호, 인구가 4만 4,476명이고 전라도는 전지가 17만 3,990개월, 호가 1만 5,703호, 인구가 3만 9,151명이고 경상도는 전지가 22만 4,625개월, 호가 4만 8,992호, 인구가 9만 8,915명이고 풍해도는 전지가 9만 922결이고 호가 1만 4,170호고 인구가 2만 9,441명이고 강원도는 전지가 5만 9,989결이고 호가 1만 5,879호고 인구가 2만 9,238명이고 동북면은 전지가 3,271결이고 호가 1만 1,311호고 인구가 2만 8,693명이고 서북면은 전지가 6,648결이고 호가 2만 7,788호고 인구가 5만 2,872명으로 합계 전지가 78만 2,543결이고 호가 15만 3,404호고 인구가 32만 2,786명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7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청화정에서 한천모가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한천모가 오수 이영 등에게 잔치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7일 정류 두 번째 기사 하윤 등에게 고려조의 윤관이 동여진의 비석을 세운 것을 상국해 하다. 영춘추관사 하윤 지춘추관사 권근에게 명하여 사고를 열고 전조의 예종실록에서 예종조 시중 윤관이 동여진을 치고 변경에다 비를 세운 것을 조사하게 하였다. 황제가 왕가인을 여진에 보내어 건주위를 설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하여 대답하려고 함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7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일기주의 지주 원양이가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7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궁중의 기밀을 누설한 좌정은 노이를 탄핵하다. 노이가 동사와 더불어 이를 의논하는데 중도에 지나치는 것이 많고 혹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다. 지난번에 이신이 혼인을 허락하고 해를 기다리고 있는 장군 김보혜의 누이를 궁중에 바쳤는데 임금이 이를 알고 또 곧 내쳤다. 그러나 신과 보혜 등이 총애를 얻으려고 여색을 바치어 아첨하고 임금을 불의에 빠뜨리게 한 죄를 논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중론을 가하여 그 나머지를 징계하여야 한다 하니 좌중이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이가 홀로 우정은 신효와 더불어 의논을 정하였다. 처음에는 동료와 화합이 되지 않았었는데 좌헌나 박초가 비로소 이와 마음을 같이하여 좌사간 조휴 등을 탄핵하고자 하니 이가 말하기를 불가하오 직책이 언관에 있은 지가 지금 이미 두어 달이 되었는데 시정의 덕실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동료를 탄핵하면 사람들이 장차 어떻다 하겠소 하였다. 초가 이의 뜻을 알고 도리어 휴와 더불어 동사를 청하여
검경사에 앉아서 공사를 누설하였다고 칭탁하여 이를 탄핵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길주의 아란리 동쪽 석벽에서 불길이 타오르다. 길이가 3척, 너비가 8척이나 되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소 1,000피를 1차로 요동에 보내다. 초운의 소 1,000피를 암령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대우군 매원절을 보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29일 기의 첫 번째 기사. 한 천모가가 화원에서 석전놀이 구경을 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3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2살 난 왕자가 죽자 도감을 설치하여 장사 지내다.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였다. 산부가 대궐에 나와 위로하고 도감을 설치하여 장사 지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3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의 재계로 인해 한 천모가가 접견치 못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4월 3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손효종의 아내를 문추하려고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순금사에서 그의 남편 효종의 간 곳을 국문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비록 남편의 간 곳을 물으나 부부의 정리에 비록 간 곳을 안다 하더라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알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재관들은 모두 아내가 있으니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오. 죽음이 있을 뿐인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만호 찬성사 남제가 그의 말에 감동하여 아뢰니 명하여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양천 변정을 잘못한 지평 한옥을 탄핵하다. 사관원에서 사헌 지평 한옥을 탄핵하였다. 검교전서 김규진은 본래 도간의 종이었는데 음식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다. 도간에서 그 어미를 잡아다가 건각을 캐었더니 그 어미가 자복하기를 본래 도간의 종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진을 종천시켰다. 귀진이 사헌부에 양민이라 호소하니 사헌부에서 또 종천으로 결절하였다. 임금이 옹을 불러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귀진을 종천시켰는가 하니 옹이 대답하기를 귀진의 어미가 일찍이 도간에 공사를 바쳤기 때문에 천인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간에게서 강제로 형벌하여 공사를 받았는가 의심하여 옹에게 집으로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임금의 뜻을 알지 못하고 출사하기를 평사시와 같이 하였다. 임금이 듣고 대언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의 말로써 사헌부 도리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 부에 관하는 마땅히 행동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하라 하였다. 관원에서 이를 알고 탄핵하였다. 임금이 박성명에게 일렀다. 귀진이 보왕 때부터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았었는데 내가 정한군으로 있을 때 매양 내게 몸을 빌 있었다. 그러나 내가 즉위한 뒤에 몸을 비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 때문에 불쌍하게 여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 조휴 등이 노이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등은 생각한데 직책이 언관에 있으면 속이지 말고 범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여깁니다. 지금 정은, 노이, 신효 등은 모두 용렬한 재주로 성명을 만나 벼슬을 얻어서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더욱 충절을 닦아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지금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망령되게 공손치 못한 말로 지존을 기망하였으니 불경한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주상께서 제가하시어 시행하기 바랍니다. 궐내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배 또는 반만 한
배 또는 반만한 우박이 떨어지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5월 3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노의를 탄핵하자 전리에 방축토록 명하다. 노의에게 주상을 향하여 공손치 못한 말을 하고 바깥 사람에게 떠들고 말한 까닭을 물으니 이가 대답하기를 말이 불손한 것이 아니라 곧게 말하는 것이 본래 간관의 직책이며 또한 밖에 떠들어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동료들과 말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조유등이 상소하기를 좌정은 노의가 지존을 향하여 함부로 불순한 말을 지어내었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떠들어 말하였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해외로 물리치소서. 우정은 신효도 또한 노의를 도와서 말하였으니 아울러 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처음에 휴등이 이를 탄핵하기를 논의하니 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더불어 의논한 것이다 하였다. 휴등이 이에 효를 아울러 탄핵하여 죄주기를 청하였다. 휴등이 또 종친 공신에게 이르기를 노의가 이르기를 주상이 외식만 힘쓰고 실득이 없어 썩은 참외 같고 남의 처첩을 빼앗아 궁중에 들이었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이와 효를 불러 물으니 이가 대답하기를 옛날 소신이 사관으로 있었을 때에 해주에 호가하여 어리석은 충곡에 앙달하여 곧 간압을 입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항상 생각하기를 만일 언간이 되어 말할 것이 있으면 전우를 돌보지 않고 다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하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주상께서 실득은 힘쓰지 않고 밖으로 인의를 꾸미시고 이신, 김보배 등이 여색을 바치어 전하를 속였는데도 일찍이 죄를 받지 않았으므로 죄를 청하려고 한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썩은 참외에 비유하고 남의 처첩을 빼앗았다는 말은 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효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자가 잘못 들은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본말을 끝까지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이와 같은 말이 있으면 어찌하여 면대하여 진달하지 않고 사석에서 말하였느냐 하니 이가 대답하기를 신이 사석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동료들과 더불어 원의에서 말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백이 숙제가 주나라에 배설하지 않았는데 너가 반드시 백이 숙제의 뜻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였을 것이다. 지금 마땅히 전리로 놓아보내겠다 하였다. 이가 말하기를 신의 죄가 죽어야 마땅한데 전리로 돌아가게 되오니 덕택이 지극히 후합니다. 그러하오나 신이 백이 숙제의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일찍 물러갈 것이지 어찌 오늘에 이르렀겠습니까? 간간이 되어서 한 번도 미충을 바치지 못하고 갑자기 전리로 돌아가니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이 말을 들으니 나도 또한 슬프다. 눈앞에서 오랫동안 임용한 사람을 하루에 내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하였다. 효는 집에 있으라고 명하고 상소는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좌헌납 박초가 대궐에 나와 상언하기를 노의는 죄가 중한데 벌이 가볍고 신효는 노의와 죄가 같은데 벌이 다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노의가 말한 것이 근거 없는 일이 아니니 어떻게 죄를 주느냐. 다만 노의가 사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시한 지가 오랜데 나더러 겉으로는 옳은 체하고 속은 그러다 하였으니 내가 이를 분별하고자 하나 내가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급암이 한 무제들어 안으로는 욕심이 많고 겉으로는 의인을 베푼다 하였는데 무제의 웅제와 대략은 내가 미칠 바는 못되나 또한 급암과 같은 신하가 있었으니 족하다. 노의와 신효의 말은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뿐이었다 하였다. 초가 다시 아뢰기를 노의의 죄가 작지 않사오니 마땅히 중벌을 가해야 하고 신효는 죄가 같은데 홀로 면하게 되니 또한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노의의 말이 모두 고드니 내가 죄주지 않으려고 하나 잠시 너희의 요청을 따랐고 또 그의 벼슬 하지 않으려는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전리로 놓아 보내는 것뿐이다. 또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어찌 신효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다만 집에 돌아가게 한 것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